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은 약간 새로운 컨셉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이 차 괜찮을까? 라고 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차들을 약간 소개해드리는, 그러니까 장단점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제가 타봤던 차들을 뭐 중고로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으로 좀 찍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타봤던 G70 3.3 터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차례를 보면은 첫 번째로 만족스러웠던 거, 그리고 불만족스러웠던 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후륜하고 사륜 중에 어떤 거를 사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다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고를 구매할 때 어떤 사양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지도 추천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튜닝을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추천할 만한 거, 그리고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G70하고 같이들 많이 고민하시는 스팅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실제로 구매를 했었던 G70 3.3 터보의 사진인데 출고 당시 사진이에요. 그 당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때라서 약간 많은 사연이 있던 차를 굉장히 좀 할인을 많이 받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제 3.3 터보 엘리트 후륜에다가 브렘보 브레이크만 들어간 그런 차를 제가 실제로 1년 가까이 탔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19년식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5 스포크 휠이 들어가는데 이거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뭐 색깔을 검정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뭐 할인이 된다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바로 사야지 해서 또 타다 보니까 검정색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G70 3.3 터보 하면은 그 약간 쥐색 색깔,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색이 제일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만족스러웠던 건데요. 일단 회전 질감, 이거 정말 좋아요. 4기통 가솔린 아니면 디젤 차만 타다가 처음으로 6기통 가솔린 차를 타본 건데 진짜 엑셀을 밟았을 때 정말 그 반응하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거는 정말 다르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저속 토크가 엄청나다라고 써놨는데 이 저속 토크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RPM을 좀 낮게 쓰는 상황에서 차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그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RPM이라고 하면은 한 2000rpm 이하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2000rpm 이하에서는 차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조금 힘을 내려면 2000rpm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 G70 3.3 터보 같은 경우는 배기량도 있고 그리고 터보도 있다 보니까 정말 2000rpm 이하에서도 힘이 상당히 좋아서 운전이 너무너무 편해요. 언덕 같은 경사로에서도 뭐 RPM을 거의 뭐 높게 쓰지 않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엔진 소리도 아주 조용한 상태로 웬만하면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안에 탄 사람도 상당히 편안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승차감이 제가 하체에 꿀 발라 놓은 것 같다고 했는데 현대차랑 제네시스를 비교해서 타보면은 이거는 정말 좀 명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타고 갈 때 그 노면의 진동이나 이런 게 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편이라면은 제네시스는 그거를 한 단계 필터링을 거치고 좀 부드럽게 전달해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에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G70 3.3 터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70마력이라는 이 힘, 이거에 아마 매력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제로백이 4.7초라고 하는데 제가 재본 적은 없지만은 실제로 풀악셀을 가끔씩 해봤을 때 정말 힘이 엄청납니다. 정말 시트에 몸이 파묻힐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연비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에요. 공인 연비는 9k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장거리를 가시게 되면은 뭐 12, 13km 정도는 아마 쉽게 나오실 거고, 뭐 정속 주행만 하고 가신다고 하면은 14, 15km 대도 아마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주변 시선이 진짜 우리나라는 제네시스를 타면 성공의 상징으로 보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명절이어가지고 이제 시골 친척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께서 다 제 차를 보고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아따, 우리 호영이가 제네시스 탄단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너 성공했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AS나 뭐 소모품 교체 이런 게 필요하실 때 정말 너무 편해요. 뭐 제네시스도 결국은 현대차다 보니까 그 현대차의 정비소인 블루엔즈, 그 블루엔즈는 정말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곳에 정비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AS도 정말 편합니다. 불만족스러웠던 것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브렘보 브레이크 옵션이 들어간 차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열변형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디스크가 덜덜덜 떨리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오너분들께서 많이 이거를 보증으로 교체를 받으셨고 저도 보증으로 교체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굉장히 고출력이고 약간 스포츠 세단의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은 엔진음이나 배기음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심심해서 배기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뒷자리하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뒷자리는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고 뭐 성인 여성이나 뭐 아이들 앉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좀 아쉬운 공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자동차세 1년에 약 90만 원 정도 비싸고 실내 연비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6km, 정체가 심하면 5km대도 나와서 기름값이 시내 주행 위주라면은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주유소 사장님하고 친해진다고 할 정도로 연료 탱크도 작은 편입니다. 아마 50리터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륜하고 사륜 중에 어떤 거를 살까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둘 다 타본 입장에서 후륜 구동을 강력 추천드려요. 둘 다 타보니까 사륜은 차가 많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륜이 이제 눈빛길에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후륜 같은 경우도 너무 세게 타지만 않으면 뭐 자세 제어 장치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끼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륜도 눈이 많이 쌓인 곳이나거나 빙판길 같은 경우는 후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륜도 미끄러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하려면 사륜도 윈터 타이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후륜에 윈터 타이어를 끼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혹시나 후륜은 나중에 드리프트를 배우기도 좋아요. 아무래도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운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드리프트 뭐 입문 이런 것도 나중에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륜보다 아무래도 후륜이 이런 점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륜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고 구매하실 때 어떤 사양으로 사시는 게 좋냐 하면 실속파라고 써놨는데 시세를 2,500, 3,500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긴 했는데 지금은 아마 좀 더 저렴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거 PPT를 몇 달 전에 만들어 놓고 이 시세는 제가 수정을 안 했던 거라서. 그래서 저는 19년식 이후 엘리트 등급 그리고 거기다가 컴포트 패키지랑 브레인보 브레이크 정도는 들어간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이게 감성적인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추천드리고, 브레인보 브레이크도 뭐 물론 뭐 디스크 이런 이슈는 있지만은 패드만 바꿔도 사실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17에서 18년식 슈프림 등급도 뭐 추천드릴만 합니다. 이거는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감가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이 17, 18년식 슈프림 등급이라고 하면은 사실 19년식 이후에 프레스티지랑 똑같은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할 만하고, 근데 나는 뭐 럭셔리파, 풀옵션파다 하면 19년식 이후에 프레스티지 등급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고 구매할 때 이제 추천드리는 옵션 두 가지인데,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거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 두 개는 뭐 필수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추천 옵션으로 말은 드리지 않았고, 하지만 이 컴포트 패키지라는 거는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메모리 시트하고 운전석의 방석 확장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조여주는 볼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이게 자동으로 조여주는 그런 기능이 이 컴포트 패키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핸들 위치 조절할 때 보통은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면 이게 전동으로 돼요. 이게 전동으로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운전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왜냐면 수동 같은 경우는 조절하려면 핸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운전하는 중에는 이게 조절하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동식이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언제든지 조절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편한 그게 있고, 뒷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것도 뭐 있어서 나쁠 거는 없죠. 자, 그 다음에 튜닝 하신다고 했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뭐 경량 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이 정도는 뭐 안전에 도움이 되고, 경량휠 같은 경우는 좀 더 차가 민첩해지는 그런 데 도움이 되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서스펜션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뭐 용도에 따라서는 추천드릴만 하겠고요. 하지만은 저는 배기 튜닝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 RPM 부밍이 엄청납니다. 이 부밍이라는 거는 배기 사운드에서 나오는 약간 저주파 영역대라고 할까요? 약간 붕 하고 귀를 울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타면은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불편을 느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기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또 G70 3.3의 원래 장점이었던 저속 토크, 그러니까 저 RPM에서의 풍부한 출력, 이게 죽어버려요. 왜냐면 이 배기 튜닝 자체가 대부분은 저속 토크를 좀 죽이는 대신에 고 RPM 영역대에서 더 시원한 출력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배기 튜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속 토크가 아무래도 확 죽으면은 운전이 확실히 불편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언덕길에서 악셀을 거의 안 밟아도 잘 올라갔었는데 이 배기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언덕 좀 올라가려면 이제는 악셀을 좀 꾹 밟아줘야 예전에 내가 필요했던 그 정도 출력이 나오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지는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기음도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좀 신나거든요. 안 나던 소리가 나니까 막 신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조금 답답한, 막혀있는 약간 코 막힌 느낌 같은 그런 소리가 있어서 소리적인 측면에서도 막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그리고 G70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팅어도 같이 고민하실 확률이 높은데, 이제 둘 다 타봤는데 같은 엔진이라 비슷한 느낌이 확실히 나요. 하지만은 스팅어가 공차 중량이 한 1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더 육중한 느낌이 확실히 더 있고, 그래도 공간 하나만은 스팅어가 진짜 압승입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이 스팅어는 정말 넓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셔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도 훨씬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라면은 무조건 스팅어 추천드리고 싶고, 브랜드 가치, 뭐 하차감 이런 거를 따지신다면은 G70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G70 3.3 터보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매력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회전 질감 너무 부드럽고, 저속 토크가 정말 너무너무 풍부하고, 가속력이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지금도 다시 타고 싶은 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유지비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차가 맞습니다. 특히 시내 주행 시에 기름을 정말 퍼먹는다고 할 정도로 기름 게이지가 다는 게 정말 눈에 보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정말 비싸요. 1년에 거의 90만원 가까이 하니까 중고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는 후륜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는 들어간 차량을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튜닝을 하신다면은 배기 튜닝은 저는 비추천합니다. 보통 뭐 가변 배기로 하면은 괜찮지 않냐, 내가 필요할 때만 배기를 켤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가변 배기 튜닝을 했었어요. 이 가변을 닫아도 원래 순정보다는 확실히 더 소리가 더 나고요.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소리가 더 나요. 그래서 배기 튜닝은 아무튼 비추천드리고, 패밀리카라면은 스팅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차 어때? 라는 제목으로 한번 G70 3.3 터보에 대해서 알려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